예,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래밍 입문 배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앞에서 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개념만 좀 바뀌었죠. 동일한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고 싶을 경우 그걸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배열이다.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게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니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뭔지 기억나요? 함수 쓸 때 인수로 배열을 쓸 수 있거든요. 받는 쪽에서는 그게 매개 변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매개 변수 인수 같은 겁니다. 보낸 쪽과 받는 쪽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받는 의미가 틀리는 거죠. 그럴 때 일반 변수를 쓸 때는 값만 전달이 되는데 배열을 쓸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배열을 쓸 때는 실제 원본이 전달이 돼서 함수에서 수정을 하면 그게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까지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그 끝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기억에 남네요. 봅시다. 오늘은 뭘 또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엔 뭘 또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데이터 구조, 배열, 개념, 선언, 초기화, 활용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도 활용에 맞추는데 주제 활용입니다. 다. 그리고 1차원, 2차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을 갖추는지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는 건 개념만 잘 잡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봅시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인덱스 개념 갖고 있죠.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열을 10개 잡았다 그러면 방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 거죠? 0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그 차이점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요걸 다 인덱스, 방번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또 배열을 쓸 때 인덱스 문제가 컴파일할 때 걸리는데 내가 5개라고 선언해놓고 5번째 방, 5번 방에다 집어넣게 되면 다섯 스코어 5라고 했을 경우는 5개의 방이 만들어진다. 그럼 방 번호는 0번부터 4번까지만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프로그램 코드에 5번 방을 찾았다. 그러면 5번 방은 없습니다. 0번부터 4번까지 5개의 방. 얘는 개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호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리어블 스코어가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아니면 컴파일러다 에러가 나면은요, 소스 창을 선택하고 F4번 키 누르면은 오류가 발생된 첫 번째 줄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C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좀 나쁜 점이죠. 근데 당연한 일일 수는 있고요. 변수를 지정해 놓고 쓰지 않는다는 거,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정해 놓고 변수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수 개수도 명확히 모른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건 더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럽니다. 굳이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쉽게 쓸 수 있고, 또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함수들이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에는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할까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C에서는 실행 중에 변수의 개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거를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렬이라는 거. 배열을 쓸 때, 데이터를 처리할 때 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정렬입니다. 정렬, 소트가 뭐죠? 소트. 많이 들어봤죠? 모든 툴에 엑셀, 한글, 뭐, 이런 데도 보면, 파워포인트는 정렬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꾸며서 발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정렬이라, 있네. 파워포인트 정렬 기능이 있네. 근데 조금 성격이 틀리죠.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객체들을 이렇게 맞추는 정렬은 있고요. 크기 순서대로 정돈하는 건 없습니다. 보통 정렬이라 하면 물건을 크기 순서대로 정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쉽게는 주어진 기준에 따라 크기대로 정돈하는 것, 이거를 소트라고 합니다. 그때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갈 거냐,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갈 거냐에 따라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면 오름차순,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면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어센딩, 디센딩 뭐 그겁니다. 그래서 소트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렬은 컴퓨터 공학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거 하는 지금 소트 왜 해요? 소트 왜 하지? 이걸 알고서 소트를 설명해주면 좋은데 소트는 크기 순서대로 데이터 값을 정돈하는 거야. 소팅 알고리즘은 이렇쿵저렇쿵 더럽게 많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소트를 왜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기면 소트 왜 하는 거예요? 소트라면 좋은 점이 뭐지?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정돈해 놓으면 좋은 점이 뭐죠? 알잖아. 근데 설명할 때 그걸 강조하고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니까 중요한 거야 이래야지 쉽게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좀 적은데 그냥 소트만 설명하게 되면 이거 외워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트는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게 크기 순서대로 정돈이 되어 있다 그러면 데이터 찾을 때 좋죠. 내가 어떤 친구들 또 명함 또 책이 있는데 이게 한 100권쯤 있어. 근데 이게 이름이 다 틀리거든. 이걸 나중에 찾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막 꽂아 놓게 되면 하나씩 다 뒤져봐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름 순으로 돼 있다든지 숫자 순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하면서 내가 찾는 게 27번이네. 내가 찾는 게 유수봉이란 책이네. 그러면 기억 니은 하다가 이응 찾아가서 딱 찾으면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즉 소트는 데이터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쉽게 찾아내려고 목표는 그겁니다. 이 찾는 기법을 서칭이라고 합니다. 탐색, 서치라고 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가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크기 순서대로 정돈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컴퓨터 공학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나중에 데이터를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돈을 하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알았죠? 소트는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볼 필요 없는 데이터 정렬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안 볼 거 뭐 쌓아놨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쌓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지 안 쓸 거라면. 그래서 소트라는 이유 알고 있기 바랍니다. 소트라는 것은 크기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돈한 이유는 나중에 찾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소팅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보는 건 대충 적어놨거든요. 셀렉션 숏, 인서션 숏, 머지 숏, 레딕션 숏, 레딕스 숏, 버블 숏, 퀵 숏, 칵테일 숏, 힙 숏, 쉘 숏, 저렇게 많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나누어지거든요. 그 처리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동작을 한번 눌러봤어요. 이 상징적인 그림들입니다. 얘들 보면 찾아다 하나씩 배치하고요. 얘는 선택해서 순서대로 잡는 거고 얘는 자세히 보면은 다 수렴하게 모이죠. 비교해서 쭉쭉쭉 재배치 막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도 뭐 이 둘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요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얘는 순서대로 골라다가 하나씩 쫙쫙 맞춰 나가는 방식. 얘는 순서를 좀 모아 나가는 방식. 에이 몰라요. 이거 언제 다 설명해? 이것까지 다 알면 여러분 전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 교양 없는 애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도 됩니다. 요거 원하면 내가 내 블로그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 봐도 되고요. 인터넷 검색해도 됩니다. 소팅 알고리즘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이런 알고리즘 그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세하게 C코드 나오고 데이터 설명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앞에서 컴퓨터 공학에서 소트는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멋있어서 좀 오래 놔두려고 하죠. 데이터 한참 찾아냈어요. 알면은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텐데 아직은 저게 뭔지 모르겠고 잘 움직이네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퀵소 셀렉션 숏 많이 씁니다. 버블 숏이나 퀵 숏을 제일 많이 선호하거든요. 많이 듣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과제로 제시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소팅 알고리즘은 다양하게 있다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렬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정렬은 자료 탐색에 있어 필수적이다. 정렬하는 이유는 자료를 빨리 찾기 위함이다. 우리 실생활에도 이런 정렬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전.
이 얘기를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더니 요즘 학생들이 사전을 접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사전을 써본 적이 있나요? 보통 나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선물로 사전 사주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도 최근 한 10년 전부터 보니까 사전을 안 사주고 전자사전을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내에 들어가니까 전자사전도 이제 10년 때부터인가 필요 없고 핸드폰 사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렬, 이 사전을 못 본 친구들이 좀 많아요. 사전을 보면 알파벳 순으로 쭉 여기 단어들이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정렬이 되어 있다는 표현 쓰잖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가나다 순으로 찾아서 쉽게 볼 수 있죠. 그거 정렬. 그거를 사전을 써본 적이 없으니 정렬의 사전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거 그 알파벳으로 정돈되어 있는 게 데이터 찾기에 좋다는 거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찾기 좋죠. 요즘에 여러분 사용하는 책도 보면 앞에 부분에 목차라 그래서 내용을 쭉 정리한 게 있고 좋은 책은 맨 뒤에 가면 인덱스 해갖고 찾아보기라는 기능이 있죠. 거기는 가나다 순으로 쭉 단어를 열거해 놓고 그 단어가 몇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지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정렬, 소트라는 거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돈하는 것. 정해진 기준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그게 아니지 뭐 숫자도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10진수냐 그리고 1의 자리다 10의 자리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진법이 변해버리면 좀 말 길어진 거 자를게요. 우리는 10진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진수라는 크기, 그 자리값이란 기준이 있습니다. 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 몸에 너무 익어 있어서 그 기준이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오케이? 선택 정렬 앞에서 그림 가볍게 나왔는데 뭐 상세히 설명하진 않았었죠. 다양한 소팅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고요. 선택 정렬이란 소팅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택 정렬은 정렬이 안 된 숫자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해서 그거를 배열의 첫 번째와 선택한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쭉 뒤져서 그중에 가장 작은 값을 첫 번째 거랑 바꿔치기 하고 첫 번째 제일 작은 값이 들어갔죠. 그럼 두 번째부터 끝까지 쫙 뒤져서 제일 작은 값 골라서 두 번째 거랑 바꿔치기 하고 그럼 두 번째까지 가진 작은 값이 나왔죠. 그 다음 세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쭉 끝까지 뒤져서 제일 작은 값 골라서 세 번째 거랑 바꿔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지금 데이터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쭉 뒤져서 제일 작은 값을 골라. 1번이네? 1번을 갖다가 맨 앞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건 이제 배열을 두 개 쓴 경우를 좀 하는데 1번 집어넣었죠. 그리고 여기서 1번 지워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가장 작은 값 골라. 2번이죠. 2번 골라서 두 번째 집어넣어요. 나머지 값 갖고도 제일 작은 값 3 나왔네. 또 집어넣어요. 그 다음 작은 값 5 나왔네. 집어넣어요. 여기 7 나왔네. 7 집어넣어요. 8 나왔네. 8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돈된 이 결과가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셀렉션 소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지? 오케이, 봅시다. 예, 정렬이 안 된 숫자 중에서 최소값 지금 하고 있죠. 쭉 뒤지다가 제일 작은 1 나왔네. 바꿔. 2 그대로 쭉 하다가 3, 오케이, 3, 7에 빨간색으로 된 게 제일 장갑을 찾은 거고 그걸 순서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죠. 천천히 봐요. 한 두 번쯤 봐야죠. 다시 봅시다. 쭉 뒤져 작은 값 찾으면 바꿔치기, 작은 값 찾으면 빨간색 바꿔치기, 바꿔치기, 바꿔치기. 예. 왼쪽은 돌게 놔두고요. 배열에 이런 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쭉 뒤지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자리가 기준에서 뒤집니다. 여기서 쭉 뒤져요. 그러다가 제일 작은 값을 찾아냈죠. 끝까지 보는 겁니다. 작은 걸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얘랑 바꿔요. 그러면 1, 5가 바뀐 게 됐죠. 이렇게 놓고서 얘는 확정. 얘는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얘로 가장 작은 값 찾아. 얘가 나왔죠. 그럼 얘랑 바꿔요. 두 번째 자리랑. 그럼 두 번째 자리가 확정이 됐죠.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또 기준해. 그때 세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뒤져요. 제일 작은 값이 나왔죠. 3. 그럼 얘랑 세 번째 자리에다 집어넣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세 번째 자리가 끝났죠. 그다음 네 번째 자리 기준에서 뒤에 걸 다 뒤져요. 제일 작은 값. 5번이네. 뒤상 없네. 뭐 그대로 넣어두면 돼요. 뭐 자기 자신한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쭉 뒤져서 제일 작은 거 첫 번째 집어넣고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자리가 두 번째 끝까지 가서 제일 잘 골라서 두 번째 집어넣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 순서대로 정돈하는 알고리즘. 이걸 소팅이라고 합니다. 셀렉션 소트라고 합니다. 소팅 알고리즘 중에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거 풀어 한번 짜봅시다. 예, 말하는 것, 말로 표현한 걸 이해를 하고서 짜야 됩니다. 말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코드를 보게 되면 똑같이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음에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들어와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3297 148065라고 했고요. 이걸로 해서 지금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거기에서 가장 작은 값을, 지금 이게 첫 번째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찾아냅니다. 얘죠? 이게 얘가 하는 거네. 요거를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값이 있는 곳을 여기다 리스트라고 집어넣습니다. 요 자리를 기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돈 거거든요. 첫 번째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는 요겁니다. n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10개보다 하나 적은 때까지 9번을 기준을 잡을 겁니다. 여기 넣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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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요 끝에 하나 빼고 여기 넣을 것까지를 찾아내겠다는 게 이 반복문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에 들어갈 거, 두 번째 들어갈 거 골라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복문의 역할은 여기서 쭉 뒤지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n의 값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 얘를 지금 j의 값이 찾았거든요. 그리고 집어넣어줬죠. 그 다음에 스와핑입니다. 스와핑. 스와핑 소트 할 때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값을 둘을 바꾸는 겁니다.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그거.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냉장고 길이 넣는 그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하고 0번, 요걸 또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끝나면 첫 번째 자리가 확정이 됐죠. 그러면 자리 값을 n을 1 증가시켜서 두 번째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을 또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천천히 돌려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잘 이해해야지 이 소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말에 소팅 알고리즘을 직접 짜봐라 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는 과제에 이걸 쓰게 만듭니다. 대놓고 선택 정렬 코드 짜봐 이렇게는 안 내죠. 성적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국어 성적 기준으로 정돈해봐 또는 학번 순으로 정돈해봐 하면서 이 내용을 쓰게 한다고요. 거기다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이거를 성적 순으로 정렬할 때 선택 정렬을 이용하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까다롭죠. 결과만 본다며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 정렬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 둡시다. 이거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한 2개 정도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티너 알아. 나도 옛날에 C 프로 입문 들을 때 뭐 선택 정렬하고 뭐 바이너리 소치인가? 하여튼 퀵소 버블 서 같은 거 배웠어. 요 단어 몇 개만 딱 언급하면 얘가 프로그램 좀 아는 애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소트 하니까 소트가 뭐야? 이래 버리면 또 참겠습니다. 예, 지금 소트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스와핑 얘기했습니다. 스왑. 이건 뭐 이상한 쪽에서 이게 써가지고 말이 좀 사람들이 첫인상이 좀 안 좋은데 값을 바꾸는 겁니다.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는 어떤 통에 물건이 들어있을 때 다른 물건을 넣으면 원래 있던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위에 얹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서 하는 변수는 아닙니다.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 때 다른 값을 여기다 저장시키게 되면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값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다. 이건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첫 번째 변수의 값을 딴 데 빼놓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들어있겠죠. 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두 개를 만들어내고요. 두 개 있는 곳을 밑에서 갖다가 하나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손가락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엄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바꾸고자 할 때는 얘 내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빼놓은 거 다시 끌어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요. 스와핑, 코끼리 냉장고에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기린 사가지고 넣을 때 코끼리 잘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스와핑. 오케이. 스와핑 모르면 헷갈릴 수가 좀 많습니다. 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개념만 딱 잡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변수는 있는데 또 넣으면 전에 건 사라진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탐색 들어가겠습니다. 서치 하나밖에 안 했네. 아까 서치, 소트 정렬은 하나 있습니다. 셀렉션 소트, 선택 정렬했고요. 탐색은 값을 찾는 겁니다. 소트라는 이유가 뭐겠죠? 값을 쉽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렬이 돼 있는 경우와 정렬이 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탐색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열상에 이런 값들이 들어 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순차 탐색은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다 읽어서 맞춰보는 겁니다. 지금 배열에 10, 20, 30, 40, 50, 10이란 값이 들어있어.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내가 50을 찾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하죠? 얘 읽어봐, 얘 읽어봐, 얘 읽어봐, 얘 읽어봐, 얘 읽어봐, 얘 읽어보면 되죠. 다 뒤지면 되죠. 이런 데이터가 100개 있으면 100번 읽으면 되죠. 10,000번 있으면 10,000번 읽으면 되죠. 10억 개 있으면 10억 번 읽으면 되죠. 말이 그렇지. 한 개, 두 개, 다섯 개는 되지만 10억 개를 언제 읽어요? 읽을 수는 있죠. 컴퓨터가 엄청 빠르니까. 그렇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걸 쉽게 하는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순차 탐색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다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탐색키와 비교해서 원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읽어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지? 순차 탐색은 단순합니다. 다 읽으면 됩니다. 지금 배열에 이런 값이 들어있는데 내가 키에 여기서 입력받았죠. 이 값을 찾고 싶어. 이럴 때죠. 만약에 이게 값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있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맨 끝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첫 번째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데이터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값이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죠?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쭉 읽다가 나랑 같은 값, 내가 찾는 값이 발생이 됐다면 그 뒤에는 나보다 큰 값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뒤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거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내가 키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찾고 있는 값을 입력했을 때 반복문으로 쭉 읽어 나갑니다. 최악은 끝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 횟수는 전체 데이터 개수만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문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현재 지정한 배열의 값이 같은지 확인해서 찾으면 탐색 성공이라고 내보내주면 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정렬이 돼서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 게 이게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네. 끝까지 간 이유는 뭐죠? 그 배열 속에 동일한 값이 두 개, 지금 값이 하나란 얘기하지 않았죠. 프로그램은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값이 두 번 있을 수도 세 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계속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출력합니다. 소트가 안 돼 있을 때는 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트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복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값은 뭘로 설정할지 상관없이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다 뒤지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걸 순차 탐색, 시퀀셜 서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확실하면 제일 무식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고 있죠. 정렬이라는 걸 할 줄 모르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요번엔 이진 탐색이라는 거 하겠습니다. 이진 탐색. 이건 역시 정렬이 돼 있다는 전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진 탐색.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찾기? 저희 값이 7을 찾고 싶어. 이럴 때 순차 선택 앞에서 쭉 딱 읽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10개 있으면 최악은 10번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횟수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10개가 있으면 중간값 5번째 값과 비교를 해요. 10번 비교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가운데 값을 비교해서 이게 크냐 작냐. 내가 찾는 거 30인데 너 몇이야? 7이네? 그럼 너 나보다 작지? 앞에 거 다 무시. 얘는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거만 갖고 또 해요. 요거죠.
여기서 중간값 찾아내요. 나 30인데 너 얼마야? 너 20이라고? 나보다 작네? 볼 필요 없어. 얘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얘만 가서 너 누구야? 둘이니까 앞에 거. 너 몇이야? 나 30인데 너 30. 30 찾았어. 오케이. 지금 몇 번 비교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비교하고 찾아냈죠. 아까 10번 비교했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게 알고리즘이에요. 10억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0억 번 비교할게 30%. 한 3억 번으로 줄어든다. 7억 번은 비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게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막강한 컴퓨터로 우수한 속도로 우수한 메모리를 갖고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을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는 컴퓨터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컴퓨터가 고생한다는 소리는 결과를 내가 늦게 받아본다는 소리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사용자가 일을 시킬 때는 명확히 정의하고 방법도 알려주면 심부름하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롬 짜는 사람이 이런 알고리즘을 잘 적용하면 빨리 처리되고 신속하게 내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진 탐색 알고리즘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이진 탐색 알고리즘 이거는 중요한 사항 정렬된 배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이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데이터 값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강조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 예,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코드를 한번 바꿔본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요번 요 강의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한 30분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25분 몇 초 나오는데 아마 이게 실제 동영상 바꿨을 때도 틀립니다. 내 거는 25분 40초인데 알고리즘 한번 그대로 따라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개념 잘 잡기 바랍니다. 전체 중에서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볼 건지 찾아내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읽어주는 거는 비효율적이거든요. 알았죠? 천천히 해보기 바랍니다. 설명 나왔고요. 그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처음에 여기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을 거야 나옵니다. 45를 입력했을 때 경우입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요 나오는 이건 14는 14번째 방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2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0이네, 0은 뭐지? 0번째 방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의 결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99라는 숫자가 있는데 99를 입력하게 되면 앞에서 제시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이 값이 나오면 찾을 수 없음, 값이 없습니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런 거 고려해서 앞에 예제 돌리고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 바이너리 서치 설명했습니다. 예, 배열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다 1차원 배열이거든요. 즉 첨자 방번호가 한 개만 들어갔습니다. 요거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방번호를 2개, 3개, 4개, 5개도 쓸 수 있습니다. 더 많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1차원, 2차원, 3차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첨자가 방번호를 몇 개를 주냐에 따라서 하나 주면 1차원 배열, 2개 주면 2차원 배열, 3개 주면 3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0개 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점점점. 그리고 2차원 배열하면 이런 게 이렇게 2차원적으로 여러 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3차원이 되면 이런 게 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보통 3차원 면 이렇게 입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줬을 때 앞에가 행, 열. 행이면 줄을 얘기하고 열이면 세로로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 열. 순서를 바꿔서 개념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각하고 짜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행, 열로 설명을 합니다. 로우 컬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열이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잡힌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중에 불렀을 때도 2차원 배열을 선택하고 방번호를 지정할 때도 똑같습니다. 1차원하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0번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0번, 1번, 2번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의 인덱스, 즉 방번호 지정하는 방법은 1차원과 동일하되 방번호가 2개, 꺾은 가로를 2번 쓴다는 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2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특별한 사항 없이 랜덤을 발생시켜서 저기 로우 칼럼, 이게 세 줄에 5칸짜리 표, 세 줄에 5칸짜리 표를 만들고, 아이고 세 줄이죠. 이 속에다가 숫자를 쭉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배열 사용법. 지금 2차원 배열이라 반복문을 2번 썼죠. 줄, 칸, 줄, 칸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로우, 칼럼, 변수도 가능하면 RC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차원 배열의 난수를 발생시켜 저장시킨 후 그걸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이 포, 이 두 개가 값을 설정하는 놈이고 얘가 화면에 출력하는 애입니다. 오케이? 예, 2차원 배열도 초기값 설정하는 건 동일합니다. 1차원과 단지 틀린 점이 있다고 그러면 2차원이니까 1차원 단위로 물결가로 1차원 단위로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줍니다. 따로따로 묶어주면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개념 똑같고요. 이렇게 많은 거 할 때 생각보다 이런 첨자 잘 안 줍니다. 에이, 교양 없는 짓 하고 있어. 너무 커. 알았죠? 1차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쓴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얘도 1차원도 이렇게 했죠. 여기 첨자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죠? 설정된 초기값의 개수를 헤아려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1차원 개념과 동일하죠. 1차원 때 내가 조금 뜸을 들였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빨리 끝내고 싶어. 슬라이드가 아직도 18개 남았네. 빨리 가봅시다. 이 3교시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몰아놨지 이걸?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스킵할 수 없어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2차원 배열 초기 할 때 아까 같이 중간에 행별로 물결가를 쓰지 않고 설정해도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잘라 넣습니다. 순서대로. 얘들은 0 들어가겠죠. 뭐 1차원 때도 0 들어갔잖아요. 그런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얘가 지정을 안 했잖아. 얘가 줄 번호를 지정, 줄 개수를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값에 따라 들어가. 그럼 얘가 2가 들어가겠지. 2, 두 줄. 얘하고 얘만 있고 얘는 없잖아. 안 들어가는 거지. 삼는 거랑 틀려요. 아, 진짜인지 모르겠네. 눈 크게 무섭죠? 나 깜짝 놀랐네. 내 얼굴 보고서. 나도 이렇게 옆에서 띄워놓고 보거든요. 사람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자기 얼굴 거울 화장실에서나 보잖아요. 껌껌한 뭐 연구실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내가 쳐다보다 보면 나도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모니터를 보지 카메라를 쳐다보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 모니터의 오른쪽 밑에 있는 내가 나를 쳐다보면 놀래거든요. 여러분, 영상 없애버릴까요? 이거 오른쪽 밑에. 예,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기록표를 2차원 배열에 저장하고 학생의 최종 성적을 계산해보자. 무슨 소리야 이게? 여기 나왔네. 중간 점수 이만큼, 기말 점수 이만큼, 기말 과제 이만큼, 퀴즈 점수 이만큼이고 결석 횟수가 이만큼. 이건 빼야 되겠네. 이건 감점이니까. 감점 적어놨구나. 이럴 때 이 사람의 점수는 몇 점이 되느냐 계산해 달라는 거네요. 퍼센테이지가 있구나, 여기. 지금 100점 만점으로 봤더니 틀려갖고. 그럼 이거 곱하기 0.3, 이거 곱하기 0.4, 이거 곱하기 0.2, 이거 곱하기 0.1 한 거를 다 더한 다음에 요 점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값이 배열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리고 계산해야 되네요. 그리고 출력해야 되네요. 값 설정하는 부분. 1번 값 설정, 2번 계산, 3번 출력. 아니면 계산하면서 출력을 해 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풀어보세요. 풀어봐요.
예, 요 문제는 앞에 설명한 그 문제입니다. 성적 처리하는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이 정도 풀 수 있습니다. 로우 칼럼으로 지정을 했고요. 3행 5열로 해서 아까 그 값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맨 끝에 감점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몇 퍼센트 0.3, 0.4가 의미하는 바 알죠? 앞에 표 설명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인 이유는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 들어있는 걸 쭉 해서 그 값을 계산을 했고 그 값을 계산해서 그걸 찍어주기만 했네. 한 방에 처리했네. 얘가 값을 설정하는 애, 얘가 계산하는 애네요. 쉽게 처리해 버렸는데. 오케이. 직접 작성해서 돌리면서 배열에 어떻게 들어가는 진짜 이 값이 맞는지, 이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차원 배열 함수로 전달하기인데 이건 아까 함수에서 인수로 배열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매개변수의 원본이 전달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say란 배열이 배정이 됐고 이렇게 값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sum이란 함수를 여기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열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본이 일리 들어가요. 여기서 내가 say이라고 했는데 원본이야. 데이터는 그대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그레이드라고 바꿨습니다. 이름은 틀릴지언정 같은 데이터입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돌리면서 해결해 보고 모르면 오픈 채팅방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내가 임의로 변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요거 안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꺾은 가로도 지워볼까? 꺾은 가로만 빈칸으로 놔둬볼까? 아니면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이런 호기심, 탐구정신, 도전정신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교양 있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한번 꼭 돌려줘야 됩니다. 다차원 배열에서 이것들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인가 곱하는 거죠. 오케이. 다차원 배열에서 이것의 0을 초기화하는 문장을 쓰셔. 는 0 끝입니다. 하나만 줘도 다 초기화됩니다. 인트니까. 진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넣고 아무것도 안 주고 프린트F로 찍어 보고요. 한 개만 주고 프린트F로 찍어 보기 바랍니다. 초기화 명령입니다. 특정 배열의 위치에다 값을 하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인트 요 뒤에다가 는 해가지고 물결가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0하고 물결가로 닫고 세미콜론을 했을 때 이때 출력된 결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예, 요것도 영상 처리 관련된 건데 상징적으로 한 겁니다. 비트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그 그림을 바꾸는 경우거든요. 어떻게 배열에 보통 담습니다. 포인터스입니다. 사실은 무슨 배열이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을 반전시키고 싶어. 검은색은 흰색, 흰색은 검은색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도 배열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할 때는 실제로 비트 단위로 한다고 했지만 요즘에 이게 칼라로 저장되면 픽셀 하나가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즉 인티저로 저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말해 또 나름대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야 되니까 한 겁니다. 이 그림을 반전시킬 때도 이런 식의 연산할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2차원 배열에 들어있다는 전제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바꿨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긴 마이너스 표시면 별로 바꾸고 별이면 마이너스 바꾸면 되죠. 배열로 쭉 읽어 나가면서 처리하면 이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알아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이고 이건 인버스 반전돼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원래 그림 앞에 선언한 거 있었었죠? 그 그림 밑에 하고요. 이 함수 불렀을 때, 이 함수 불렀을 때. 그러니까 먼저 이거 출력해보고 이거 한 다음에 또 출력해보고 순차적으로 돌려야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완성된 거. 메인 함수 보여줄게요. 특별한 내용 없죠. 여기 보고서 0이면 별표. 이 구분돼 있잖아. 1이면 뭐 0일 때는 1로 바꿔주고 1이면 0으로 바꿔주고잖아요. 그거만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 메인에 앞에서 설명한 이 메인 함수 설명했죠. 앞에 설명한 두 개 디스플레이하고 인버스라는 함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인버스 처리하면 그 값을 요걸 0과 2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해보기 바랍니다. 틱택톡 게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의 예를 많이 이렇게 밑밥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따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기말 과제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지금 여유 있을 때 한번 풀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지금 배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배열을 잘 쓰면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틱택톡 게임 간단히 드러났고요. 이건 컴퓨터랑 하는 게임 아니고요. 사람끼리 하는 게임입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막말로 해서. 이거 2차원 배열에 담아서 화면에 이거 찍어주자는 거거든요. 어렵게 다가서지 맙시다. 2차원 배열의 활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런 그림 나가는 거 만들자는 거예요. 이 값 집어넣으면 이 좌표값에 이거 표시하자는 거거든요. X냐 Y냐죠. 두 번째 사람이 이거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이거 표시하자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배열에 담겨있는 0과 2라는 숫자가 화면에 어떻게 뿌려지냐에 따라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게임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는 별 볼일 없는 0과 1로 된 데이터일 뿐인데 그걸 잘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을 어떻게 했냐가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반복문, 배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포장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환상적인 게임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NC의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된 꿈이죠. 앞에서 얘기한 틱택톡 게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실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배열을 사용하는 요령들만 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틱택톡 게임 소스들인데 직접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꾸미는 거에 치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색칠한 요 부분 있죠? 요게 유일하게 사망 연산자. 지금 요게 연산자거든요. 물음표. 요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 가능하면 과제로 내서 요 연산자 한번 쓰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요거 돌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요번 시간에는 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1차원 배열을 베이스로 해갖고 2차원으로 확장된 샘플 예제를 몇 가지 제시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고 재미있었던 예제 한두 개 꼭 골라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돌리고 나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제어가 됐는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배열은 1차원, 2차원 쓰고 나면 3차원, 4차원 똑같습니다. 1차원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2차원도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되는구나 하면 되고요. 아마 기말 과제는 2차원 배열을 쓰는 문제 제시할 겁니다. 물론 그걸 3차원으로 확장해서 쓰는 친구들도 작년엔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원 배열 확장법, 그리고 또 앞에 설명한 거 있었죠. 정렬, 서치, 정렬과 탐색, 서치와 소팅, 소팅과 서치, 이거 중요합니다. 기말에도 분명히 이 기능을 사용하는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면 교양이 매우 풍부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장이 더 있었네. 지금 배열의 활용법 주로 설명을 했고요. 1차원 배열, 다차원, 2차원 이상이면 다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차원, 3차원 정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 배열의 활용법 잘 기억하고요. 소트, 서치 개념 확실히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팅 알고리즘은 버블 소, 지금 셀렉션 소만 보여주고 바이너리 서치 2개 했는데 소팅 알고리즘 한두 개 정도 더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과제로 소트 알고리즘 조사해서 직접 프롬 짜는 거 한번 낼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